우즈 라이크 주식? 유태 안 사고 뭐했슈? 똘똘이 스머프 유태우 PB. 네, 마켓 이슈 하나하나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태우 PB와 함께 시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하나증권 유태호 PB입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똘똘이 스머프. 저 영상이 생각보다 제가 살찔 때 찍었나 보네요. 아, 볼이 네. 살이 너무 많이 쪄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뭐 똘똘한데 네. 좀 더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좀 크네요.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좀 안 좋게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좀 상승을 해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두 지수 다 강보 합세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같이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현재 0.28% 상승을 해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19% 상승하면서 둘 다 강보 합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조금 들어오는 반면에 기관들은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소에서 이제 현물 시장 둘 다 외국인 기관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회복세는 좀 개인들이 주도를 하고 있다. 코스피에서는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매도세가 좀 녹록지 않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주초 월요일부터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부담이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면서 언제 매수세가 다시 들어올지에 대한 고민들이 꽤 많으실 텐데요. 지금 사실 어제 지수가 좀 회복을 해주면서 외국인들 수급이 이제 돌았다.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외국인들 수급 돌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FOMC를 좀 앞두고 외국인들 관망세가 또 한 번 더 이어지면서 좀 아직까지 자금 흐름이 그렇게 들어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업종별로 한번 지금 흐름 어떤지 살펴볼까요? 먼저 알테오젠 이슈로 좀 투심이 악화됐던 바이오 업종들 지금 주가 흐름 어떤지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바이오 업종들 이렇게 밑에다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화면 같이 보여드리자면은, 네, 여기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쭉 준비를 해왔습니다. 알테오젠이 어제 금요일 날 좀 급락을 했었죠. 급락을 하고 나서 그 6시 5분에 알테오젠에서 좀 성명을 발표를 하면서 살짝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오늘도 그렇게 크게 올라와 주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알테오젠이 그 주총에서 네. 임시 주총에서 코스피 이전 상장이 의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코스피의 이전 상장이 원래 완료가 되면은 이제 그 패시브 자금 수급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코스닥 대비 코스피가 투자자 접근성이 좀 더 좋고 패시브 자금 유입 가능성이 커져서 기업 가치에는 좋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회복을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여주신 전반적인 업종의 맵을 쭉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방산하고 2차 전지가 오늘 좀 시세를 내네요. 네, 맞습니다. 2차 전지가 지금 시세를 꽤 크게 내주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이번에 수주 뉴스가 나오면서 좀 2차 전지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어오는 모습이고요. 에코프로는 유럽의 생산기지 관련한 뉴스 나온 이후로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게 있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에코프로가 유럽의 생산기지가 정확한 내용이 어떤 거예요? 에코프로가 네. 유럽에 처음으로 생산 기지를 건설을 하면서 유럽 쪽에 좀 수주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수주에 대한 네, 기대감으로 주가의 시세가 나고 있다. 맞습니다. 네, 방산은 왜 그렇습니까? 그럼? 방산 아무래도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요. 화면 같이 보여드리자면은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줄줄이 내려왔었고, 그리고 현대 로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방산 대표주들이 줄줄 빠지면서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의 종전에 대한 기대감의 급부로 반대급부로 좀 하락하는 모습도 있었고, 그리고 미국이 중동 시장에 좀 무기를 판매를 하면서 한국이 나설 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래도 지금 많이 떨어진 와중에 반등 수급이 좀 들어온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움직임은 아무래도 그 러우 전쟁 종전이 조금 협상이 그렇게 원활하게 되고 있지는 않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편다성 아나운서랑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뭐였죠? 원전? 원전은 최근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원전 주가 한번 같이 살펴보자면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4%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BHI는 10%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오늘 아침에 뉴스가 하나 나왔었는데요. 정부에서 원전보다는
신재생 에너지를 우선해서 쓰겠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지금 원전주가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아, 국내 정부에서요? 한국 정부에서? 한국 정부입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에 좀 반하는 정책 아니에요, 미국은? 맞습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그 젠슨왕이라던가 아니면 러트닉 장관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원전에 대한 좋은 긍정적인 뉴스를 내보내고 있거든요. 꼭 이제 전력이 많이 필요하다, 원전이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 거다, 원전에 얼마 투자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와중에 이제 한국 정부에서는 신재생을 우선해서 쓰겠다라는 뉴스를 내보내면서 좀 상반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아무래도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다 경험을 하셨잖아요. 탈원전이 이어지면서 네. 우리나라가 원전 경제력을 잃고 그리고 해외 수출을 다 끊기고 이런 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번에도 원전을 이렇게 안 도와주나? 라는 심리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원전이 최근에 주가가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발언 하나하나마다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주목해봐야 될 게 FOMC잖아요.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확률이 높은데 아까 전래훈 부센터장님이 로봇주는 금리 인하하면 좀 불리한 섹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금리를 인하했을 때 좀 상승할 만한 업종은 어떤 업종인지 아니면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업종은 어느 업종인지 쭉 한번 살펴봐 주실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12월 9일부터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고 11일에는 기준금리 결정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2025년에 통화정책 마지막 회의죠. 마지막 네. 회의고 그 전 세계 금융시장의 전 초미의 관심을 다 받고 있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움직임 속에서 0.25%포인트 추가 인하를 굉장히 높은 확률로 점치고 있고요. 제가 자료를 준비를 해왔는데 86.2% 확률로 인하를 할 거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점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되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만약에 금리 인하가 안 된다면 오히려 충격이 올 수도 있다는 점 더 짚어드리고 여기서 이제 금리 인하 확률보다 좀 더 중요해진 것이 그럼 무엇이냐면 바로 점도표입니다. 점도표를 통해서 이제 페드의 인사들이 좀 앞으로 장기 금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것이고요. 2026년에도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진행을 할 거다라는 모습을 비춰준다면은 좀 금리 인하가 왔을 때 좋은 종목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종목들이 대표적으로는 사실 성장주들입니다. 이제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그 미래에 있는 현금 흐름을 끌어오게 되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이제 금리가 낮아져서 할인율이 축소가 되면은 미래의 이익을 끌어왔을 때 현재의 가치도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성장주들이 보통 금리 인하 시기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대표되는 업종이 바로 바이오입니다. 그리고 로봇주도 저는 고성장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 좀 금리 인하 시기에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 부문도 사실 반도체가 사이클 산업이라고 여태까지 많이 알고들 계실 텐데 지금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고 고성장 섹터가 됐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범 AI 섹터 그리고 로봇주 그리고 바이오 이렇게 세 가지 업종이 좀 금리 인하 시기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댓글에서 증권주랑 한전은 어떤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증권주랑 한전은 어떤가요, 지금? 네, 증권주가 지금 조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종목 준비는 못했는데 미래에셋증권과 한국금융지주 그리고 삼성증권 세 종목 모두 오늘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한전 같은 경우는 따로 보여드리자면 좀 빠지고 있습니다. 원전주들이랑 같이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예정돼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코스피 200과 네. 코스닥 150에 리밸런싱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종목 목록을 좀 가지고 왔는데 편입 종목과 편출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편입 종목에는 산일전기, 한화엔진, LG CNS, 이수페타시스, 현대오토에버, 파라다이스, 아세아 이렇게 코스피에서는 7종목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펌텍코리아부터 저 밑에 클로보까지 좀 16종목이 편입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편입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패시브 자금 유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반대로
편출 종목액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금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매도 압력이 강해질 수 있겠다. 그리고 매도 압력이 강해지는 시점에 사실 장이 안 좋거나 해서 매수자들이 많이 없으면 주가가 좀 크게 빠지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편출 종목을 지금 포트에 담고 계시다면 조금 주의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편출이 확정 날짜가 언제입니까? 편출 확정 날짜는요. 12월 12일에 편출 예정이고요. 이번 주 금요일. 이게 11월 달에 확정이 났습니다. 11월 중순에 확정이 났고 이제 12월 12일에 정기 변경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시장 액션이 나타난다. 맞습니다. 그게 왜냐면 11일이 선물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그래서 선물 옵션 만기 되고 나서 12일부터 변경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FMC에서의 기준금리 인하. 그러면 결국 외환시장이 움직이고 단기 자금 시장들의 이동이 있을 텐데 이럴 때 지금 외환시장에서의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우리 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 엔캐리는 요즘에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엔캐리 이슈 관련해서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저는 미국의 금리 인하보다는 저 일본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을 때 그게 이제 작년 7월 31일이거든요. 작년 7월 31일에 제가 이렇게 빨간색 선을 그어서 가지고 왔는데 이때 주가 보시면 바로 그 다음 나왔던 이 큰 하락이 작년에 블랙 먼데이라고까지 불렸던 8월 4일 큰 폭으로 하락했던 장입니다. 그날 코스피 서킷 브레이커 발동하면서 종가는 이제 마이너스 8.77%였고요.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0.3% 정도 빠지면서 시장에 좀 큰 하락을 가져왔었습니다. 그거를 촉발했던 게 바로 7월 31일에 있었던 금리 인상 발표였고요. 이 금리 인상 발표 전날까지만 해도 동결할 거다라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다들 동결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금리 인상이 들어오니까 이제 엔캐리 청산이 이루어지면서 큰 폭의 하락이 나왔다고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이제 우에다 총재가 금리 인상 여부를 적절히 판단을 할 거다. 너무 늦거나 너무 이르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발언을 해주면서 이번 BOJ 때 금리 인상을 할 것을 거의 확실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BOJ가 언제죠? 가장 빠른 BOJ가 바로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아마 12월 네, 19일입니다. 다음 주? 기준금리 네네. 결정이 12월 19일이고요. 정책 결정 회의는 18일부터 19일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 때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고 다만 그 7월 31일 날이랑 작년 7월 31일이랑 다른 점은 뭐냐면 그때는 금리 인상할 것을 예상을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장에서 다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충격이 그때만큼 크진 않겠지만 이제 충격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1월 말에도 한 번 인상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좀 한 3일 정도 하락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살펴보자면 시장에서 금리 인상을 미리 알고 있더라도 한 하루 이틀 정도 큰 폭은 아니더라도 좀 조정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점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이번 주에 어떤 주요 일정들이 있는지 쭉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일정들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네, 제가 주요 일정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자료 같이 보여드리자면은 일단 오늘 임시주주총회에서 코스피 이전 상장 관련된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었었는데 이제 의결이 됐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FOMC 회의가 들어가서 11일 날 기준금리 결정이 될 거고 이렇게 쭉 그 형광펜 쳐져 있는 것들 주요 이슈들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오라클 실적 발표와 브로드컴 실적 발표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들이 쭉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적 성장세가 이제 시장 기대를 충족시키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이제 오라클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인프라 매출 성장세가 이제 50% 정도 시장 기대치인데 50%를 훨씬 상회하는 성장률이 나와줘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AI 거품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또 한 번 AI 버블론이 고개를 들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AI 인프라의 확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쓰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ASIC 설계를 공급하는 회사고 구글이나 메타 등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 칩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는지 이제 브로드컴 실적에서 볼 수 있을 예정이고요. 이제 엔비디아가 아닌 다른 AI 반도체 공급 업체들의 성장성을 측정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오라클과 브로드컴 실적 같은 경우는 AI 버블론 관련돼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12월 17일 날 있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에 곧바로 연동이 될 예정이니까요. 그것도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게 일정에 하나가 빠졌어요. 무엇이죠? 12월 11일 목요일에 아, 밥보다 투자하나 100회 맞습니다. 특집 오프라인 아. 세미나가 있습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 주요 빨간 글씨로 일정이에요. 가져왔습니다. 네. 주요 일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 11일에 네. 밥보다 투자하나 특집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날도 많이 추운데 그날에는 좀 더 내년도 의미 있을 투자 전략 저희가 참신하게 준비했으니까요. 뭐 저보다도 편다성 아나운서 보러 오세요. 네. 네, 저 보러 오세요, 여러분. 자, 어쨌든 한 주간 월요일의 시작을 알렸던 우리 유태우 PB. 그럼 마지막 오늘의 전략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제 AI 거품 논란이 완전히 종식이 되느냐 하고 바이오, 로봇 등 고성장주가 금리 인하 시기에 힘을 받아 상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연말에 배당주 랠리까지 기대할 수 있을까? 보시면 좋겠고,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산타 선물 3개 들고 오는 것처럼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산타 랠리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산타 랠리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유태우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편다성 아나운서가 한 주를 여는 월요일, 특히 이번 주는 지난 저희가 7월 7일부터 시작했으니까 네. 한 반년의 이 대여정 속에서 어쨌든 중간 결과물을 보는 날인데, 제가 편다성 아나운서를 꽤 오래 봤는데 그래도 날 보러 오세요라는 멘트는 되게 오랜만에 부른 것 같습니다. 아, 저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잘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오후장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오전장과 오후장의 흐름, 오후장에도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재테크 여정을 기원드립니다. 네, 밥보다 투자 하나는 내일도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